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그러게요.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아니, 여행 잘 오셔서는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아이들 좀 봐달라고 한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 그럼 내일부터는 봐달라고 부탁 안 드릴게요. 진짜 서운하게 왜 그러세요? 너희 같이 여행 오자고 했으면 엄마 의견도 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는 애들 쫓아다니게 하고 너희만 그렇게 쇼핑하러 돌아다니면 어떡해? 나한테 이 여행이 어떤 의미인데? 나도 야시장 가보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이것저것 먹어보고 싶고 나도 여행 즐길 줄 알아. 너희만 해외여행 와 보고 싶었던 거 아니라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한선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고상진과 며느리 이소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자식들이 환갑이라고 칠순이라고 여행 보내준다던데 한 씨의 아들은 오히려 한 씨의 등골을 빼먹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함께 간 여행에서는 부모의 짐작 취급을 했습니다. 한 씨는 왜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아들이 공짜로 데려가 주겠다고 해도 절대 함께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 씨가 얼마나 이번 여행을 기다렸는지 아는 아들이 이렇게 여행을 망쳐버린 게 더욱 슬펐습니다. 아들 며느리 위한다고 함께 한 여행이었는데 이토록 후회될 줄은 몰랐죠. 한 씨는 65세가 될 때까지 가까운 나라라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젊어서는 먹고 사는 게 바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나이 들고 나니 엄두가 나지 않았죠. 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미국에서 사는 고향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 미국에 한 번 와 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랬지. 우리 딸도 결혼해서 이제 따로 살거든. 언니, 미국에 한 번 놀러 와. 그럼 숙소도 필요 없고 내가 좋은데 구경 많이 시켜줄게. 해외여행을 가보고는 싶었지만 미국처럼 먼 나라는 생각도 못했던 한 씨였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곳만 떠올렸었죠. 딱 비행기표만 끊으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한 씨도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미국 너무 멀어서 비행기 표도 비싸지 않아? 그래도 여행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뭐 하나라도 더 구경하고 그러지. 언니, 그동안 돈 모아서 어디다 써? 어디다 쓰긴 다 못 쓰면 우리 아들 주는 거지. 아이고, 아들도 다 컸는데 주긴 뭘 줘. 언니 인생은 인생 아닌가. 그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뒷바라지 해야 될 자식도 없는데 여행 한 번 마음대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 그럼 정말 미국 가도 돼? 그럼 당연하지. 올 거야?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지만 한 씨는 마음이 둥실둥실 뜨는 기분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설렜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아는 사람도 있으니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지는 듯했죠. 그 뒤로 고향 친구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종종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말에도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요일 저녁 아이들을 맡기고 갔던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애들 데리러 왔어요. 잠깐만, 통화 좀 하고 있어서. 한 씨는 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네. 여권은 내일 만들러 가려고. 그러면 어머니 쉬는 날 확실히 정해지면 말해줘. 나는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그때 비행기 표 끊을게. 그래, 알았어. 그렇게 전화를 끊자 며느리가 한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웬 비행기예요? 아, 미국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 미국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고향 친구가 미국에 사는데 한번 놀러 오라 그래서 이번에 미국 여행 한번 하려고. 한 씨가 웃으며 말했는데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언제 가시는데요? 글쎄, 이 친구가 스케줄을 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한두 달 안에는 갈 것 같아. 아, 진짜 좋으시겠어요. 며느리는 한 씨를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얼굴에도 그런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라니. 가시고 저도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러자 한 씨도 얼굴에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나는 미국은 꿈도 못 꾸고 가까운 일본이라도 가봤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니 한 씨의 마음에 돌덩이가 앉은 듯 했습니다. 너희도 가면 되지. 앞으로 갈 날이 많을 거 아니야? 많긴요. 우리 정우랑 윤후 이제 학교 들어가고 하면 돈 들어갈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해외여행 가려면 아무리 못해도 몇백은 들 텐데 한 씨가 알기론 그리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계속 돈 얘기를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웠습니다. 앞으로는 여행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그 다음 주말이 되었을 때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몇 시간만 아이들 좀 봐달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엄마 미국 간다면서요? 아들이 아이들을 놓고 바로 가지 않고 자리 잡고 앉더니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부러워서 자꾸 왜 그래 지난주부터 아주 그냥 저를 들들 볶아요. 자기도 가고 싶다고. 아들이 지겹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아들을 흘겨보며 며느리가 맞받아쳤습니다. 아니 나도 그동안 애 키운다고 바쁘고 그래서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늙어 죽겠어. 또 뭘 그렇게까지 말해? 우리가 그렇다고 여행 안 가? 지난번에도 제주도 갔다 왔잖아. 아 제주도 안 가본 사람이 어딨어? 내 주변의 애엄마들 보면 해외여행 한 번도 안 다녀온 사람 없어. 나만 안 가봤어. 나만. 며느리가 투덜투덜대자 아들이 한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 엄마도 참 그냥 다녀오시면 되지 그걸 뭘 또 자랑을 하셔가지고. 한 씨는 억울했습니다. 진짜 자랑은 해보지도 못했으니 말이죠. 어제도 그것 때문에 한바탕 했어요. 그랬어. 자랑하려던 건 아닌데 너희도 같이 갈래? 한 씨가 머뭇거리며 말하자 아들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무슨 미국이에요? 그 정도 여유가 어딨어요? 나도 여유 있어서 가니 더 늦을까 봐 가는 거지. 어머니 가실 때 돈 좀 더 쓰셔서 저희 좀 데려가 주세요. 며느리가 농담 반 진담 반 웃으면서 말하자 아들이 핀잔을 줬습니다. 조금 더 쓴다고 우리 사식구가 미국일까? 아이고 나도 돈만 많으면 다 데리고 가고 싶다. 아무튼 부럽네요. 여보 우리는 그냥 태안이나 다녀오지. 아들까지 그러니 한 씨는 심란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부럽다. 데리고 가라 하는 바람에 한 씨는 고민 아닌 고민이 됐죠. 그런데 그게 진심이었다는 걸 며칠 뒤에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들 며느리가 다녀간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 있니? 저희도 좀 보탤 테니까. 미국 말고 동남아로 가시면 안 될까요? 저희랑 같이요. 뜬금없는 며느리의 말에 한 씨가 말문이 막혀 대답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미국에 갈 돈이면 저희 다 같이 동남아 갈 수 있잖아요. 나는 비행기 표만 끊고 거기서는 친구네 집에 있기로 한 거야. 에이, 비행기 표만 해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런다고 진짜로 가서 돈 한 푼 안 쓸 수도 없잖아요. 그건 며느리의 말이 맞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행을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친구 스케줄이 나와서 벌써 오늘 비행기표 예약 도와주기로 했어. 친구가 미국에 사는 거면 다음에 가셔도 되잖아요. 기회가 이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안 그래도 정우가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태국 갔다 왔다고 자랑을 그렇게 했다고. 왜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냐 그러는데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짜로 간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돈 보태죠. 너희가 식구가 넷이나 되잖아. 넷이니까. 저도 능력 닿는 데까지는 보탤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번에 좀 저희 가족 위해서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 씨가 선뜻 대답을 못하자 며느리는 죽는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에 가기로 한 뒤로 이런저런 책도 보고 휴대폰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설레었던 감정이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그렇게 원한다는데 자기만 홀랑 미국 여행을 떠난다고 해도 눈에 밟혀 마음 편히 즐길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아, 네, 어머니. 제가 찾아봤는데요. 베트남이 비행기 표가 싸더라고요. 휴양지라서 볼거리도 많고요. 비행기도 미국이랑 비교하면 뭐 훨씬 짧죠. 그래, 베트남. 알았어. 같이 가자.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날짜에 맞춰 휴가 맞춰 볼게요. 그리고 여행 계획은 저희가 짤게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얼른 여권도 만들어야겠다. 끊을게요, 어머니. 며느리의 신이 난 목소리를 듣고는 한 씨도 피식 웃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족끼리 가는 것도 당연히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깊을 듯 했습니다. 나중에 고향 친구에게 연락을 하자 친구는 무척이나 아쉬워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와. 알았어. 미안해. 아, 정말 못 본 지 10년은 됐는데. 내가 언니 어디 데리고 갈지 다 알아보고 있었는데 너무 즐거울 것 같아서 요즘 콧노래 부르면서 다녔어. 나도 그래.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아들이랑 여행 간다는데. 한 씨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베트남도 좋지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씨도 베트남 여행 책자도 사고 가서 무엇을 할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 씨를 며느리가 말렸습니다. 에이, 어머니 찾아보지 마시라니까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15일에 가서 19일에 오는 비행기 끊으면 되죠. 그래 돈 붙여주면 되니 그러면 그냥 어머니 카드 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결제할 수 있어요. 호텔도 해야 되니까. 알았어. 메시지로 보낼게. 그런데 그런 거는 여행사 통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가이드도 있고 그러지. 그러자 며느리가 별소리를 다 한다며 웃었습니다. 제가 다 주변에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런데요. 요즘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맛집이랑 이런 거 제가 다 잘 찾아볼게요. 그러니 젊은 애들이 더 잘 알겠지. 며느리가 저만 믿으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카드 결제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비행기표, 호텔 모두 한 씨의 카드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보탠다던 그 돈은 언제 어떻게 받는 것인지 모르니 며느리는 여행 가서 쓰는 돈은 자기가 쓰겠다고 했죠. 그래서 한 씨도 크게 걱정할 것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베트남은 현금을 많이 쓴다길래 혹시 몰라 은행에 가서 넉넉하게 환전을 해서 챙겼습니다. 그렇게 한 씨는 아들네 가족 사과 함께 베트남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엄마 자리는 23 이렇게 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엄마랑 같이 앉을 테니까 엄마가 애들이랑 앉으세요. 양옆에 앉히면 되겠네요. 내가 애들이랑? 애들이 엄마랑 앉고 싶다네요. 그것부터가 실수였습니다. 할머닌 나 쉬. 할머닌 나 심심해. 할머닌 너무 불편해. 할머니 언제 도착해? 한 씨는 공항에서부터 여행이 시작됐다고 생각했지만
양옆에서 손주들이 떠들고 칭얼대는 바람에 그 단속을 하느라 창밖은 제대로 구경하지도 못했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들 며느리는 맥주도 한 캔씩 마시며 비행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비행기에 내려서도 아이들의 등살에 힘든 것은 한 10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입국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때도 힘들다며 매달리는 통에 안았다가 업었다가 하며 두 아이를 달랬죠. 민규야, 윤우라도 좀 안고 있어봐. 엄마, 5살짜리 애를 왜 계속 안고 있어? 내려놔. 내려놓으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안고 있는데 5분을 못 버텼습니다. 사람도 많아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데도 정작 부모는 강 건너 불구경이었습니다. 한 씨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녹초가 되었습니다. 방은 하나만 예약했는데 큰 침대 2개와 보조 침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잘게. 한 씨는 자신이 보조 침대를 자처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계속 시달리니 잠이라도 혼자서 편히 자고 싶었습니다. 집 놓고 마켓에 갔다 오죠. 쇼핑이요. 1시간 정도는 쉬다 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아깝다며 한 씨를 재촉했습니다. 아이고 가자. 기왕 온 거 힘들어도 이것저것 다 해보자. 나 힘들어. 또다시 칭얼대는 손자를 달래서 데리고 나가는 것은 한 씨의 역할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불러주는 택시를 탔는데 마켓에 도착하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들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손을 내저으며 뭐라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카드로는 결제가 안 된다는 것 같았습니다. 너 현금 안 가져왔어? 베트남 돈. 그러자 아들이 난감한 듯 대답했습니다. 안 가져왔는데요. 카드가 있는데 현금은 필요 없을 줄 알고. 그래도 현금이 있어야지. 이걸로 내. 한 씨가 가방에서 베트남 돈을 꺼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한 씨의 돈으로 택시비를 계산하고 내리는데 며느리가 투덜댔습니다. 요즘 세상에 카드가 안 되는 데가 어딨어. 웃긴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바로 신고야. 그러게.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씨네 일행이 도착한 마켓은 우리나라 백화점 같은 곳이 아닌 시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카드 결제는 안 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쇼핑을 한다면서 현금을 하나도 안 들고 왔으니 난감했죠. 여기 유명한 곳인데 베트남 오면 여긴 꼭 들려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너희도 쇼핑해야지. 이걸로 해. 혹시 몰라 환전한 돈을 넉넉히 챙겨온 게 다행이었습니다. 한 씨가 가방에서 베트남 돈을 한 뭉치 꺼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에이, 우리가 내려고 했는데 일부러 안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알죠. 한국 가면 돌려준다고 할 줄 알았더니. 아들이 비실비실 웃으며 돈을 받아갔습니다. 표정을 보니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한 씨도 그렇게 유명한 곳이라기에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발 디딜 틈도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저기 좀 가볼게요. 뭐 좋은 거 있으면 엄마 것도 사올 테니까. 엄마도 여기서 구경해요. 그러고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아이 둘은 또 다시 한 씨의 몫이었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입구에 서 있기만 해도 이리저리 치였습니다. 정우야, 윤우야 이쪽으로 와. 결국 한 씨는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입구 쪽에서만 구경하고 아이들 젤리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디 앉을 곳도 없고 날도 너무 더워서 모두들 땀 범벅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제대로 자지도 못했으니 지칠 법도 했죠. 할머니 나 배고파. 그렇지 엄마 아빠 오면 밥 먹고 들어가서 코 찾아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고 있으려니 아들과 며느리가 한참 뒤에 양손 가득 봉지들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안 샀어요. 살 거 정말 많은데 한 씨는 아들의 말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정우랑 윤후 데리고 어떻게 거길 돌아다녀. 애들도 자꾸 배고프다 그래서 이 앞에서 젤리 사줬어. 그래요.
이제 밥 먹으러 갈까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베트남 음식도 맛있는 게 많다고 하니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로 와서 잠시 뒤 한 씨는 베트남 식당이 아닌 서양식을 파는 식당에 와 있었습니다. 아니 얘 엄마도 못 먹는다 그러고 정우 윤우도 피자가 좋대요 죄송해요. 어머니 음식 냄새가 너무 세서 근데 어차피 쌀국수는 한국에서도 팔잖아요. 그럴 거면 뭐하러 온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한 씨하고 베트남 음식을 먹어본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밖에 못 먹더라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저것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도 먹어보고 현지인들이 먹는 것들도 먹어보고 말이죠. 하지만 아직 어린 손자들은 피자를 보고 손목을 쳤습니다. 한 씨는 평소 즐겨 먹지도 않는 피자를 입에 물고 침울해 있었습니다. 나 다리 아파 이제 호텔에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호텔로 돌아온 한 씨와 아들네 가족 한 씨는 한국을 떠난 지 한참 된 것 같았는데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베트남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마켓을 제대로 구경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호텔에서 한참 쉬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한 씨도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바깥을 좀 더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베트남이 어떤 곳인지 구석구석 돌아보고 싶었죠. 손자들은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고 아들과 며느리도 누워서 쉬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야시장은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가까운 곳에 유명한 야시장이 있다는데 그 말에 한 씨도 눈이 번쩍 트였습니다. 여행 책자에서 보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야시장이었습니다. 가보고 싶었습니다. 아 맞아 나도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밤인데 애들 데리고 나가기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도 사람이 많을 텐데 괜찮지 않을까? 엄마도 좀 찾아봤는데 애고 어른이고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던데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들은 근심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정신없을 때 애들 없어지기라도 해봐 아니면 누가 돈 달라고 그러거나 총 같은 것도 있지 않나 그건 필리핀 아냐 어쨌든 그러더니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다녀와 내가 애들 보고 있을 테니까. 아니 당신 없이 어떻게 가 여자들도 위험하지 에휴 그럼 그냥 다 같이 호텔에 있자 야시장 진짜 가고 싶었는데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씨는 또다시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의도한지는 모르죠. 꼭 분위기가 한 씨 보고 호텔에 남으라고 눈치를 주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너희 다녀와라. 애들은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확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실래요? 한 번 사양도 없이 아들과 며느리가 냉큼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 그런데 현금 좀 주세요. 땡전 한 푼 없는 아들 며느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 돈을 쥐어주고 호텔에 남은 한 씨는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러려고 먼 길을 온 것이 아니었는데 난생 처음 온 여행이 내내 이럴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호텔에서 할 일도 없으니 잠이나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재운 뒤에 한 씨도 보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들과 며느리는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전화해봤더니 무척이나 신나 보여서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종일 피곤했던 한 씨는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아들 때문에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보세요. 왜 한 씨가 정신을 추스르자 언제 들어왔는지 아들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재밌게 놀다 왔니? 네 아까 들어와서 한잔했어요. 그래 엄마는 안 먹어. 아 그게 아니라 엄마 코를 너무 고는데요. 이제 자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잘 것 같아서요. 그래 아이고 미안하다. 그런데 아들이 한 씨에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희 이제 잘 거니까 엄마가 한 20분만 있다가 주무세요. 그러게요. 저희가 먼저 잠들어야 될 것 같아요.
며느리까지 그렇게 말하자 무척 민망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 며느리가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농담이 아니었는지 진지하게 재차 확인하는 아들 때문에 한씨는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잠이 깨서 한참을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도 전날과 같은 여행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아침밥은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건너뛰게 되었고 나가서 이른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식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일정도 한씨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쇼핑을 하러 가 이번에는 다른 곳이에요. 명품 짝퉁 파는 곳인데 아주 감쪽 같대요. 가까이에 바다도 있다는데 그런 데는 안 갈 거니 아이 바다를 뭐하러 가요. 바다는 우리나라 바다가 더 예쁘죠. 온 김에 여기에서밖에 못 사는 거 사는 게 좋잖아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선물도 사야 되고 그럴 거면 뭐하러 베트남까지 와. 좀 해외여행답게 유람선이나 뭐 그런 것도 타고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근데 이번 여행은 저희가 계획하기로 한 거니까 좀 맞춰주세요. 다 원하는 곳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선물을 아직 못 사서 그럼 엄마 가기 싫으시면 차라리 애들 데리고 호텔에 계실래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호텔에 있으려고 왔니? 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어. 이럴 거면 차라리 가이드 통해서 왔으면 좋았잖아. 너희가 짠 일정이 다 이래. 혹시 돌아갈 때까지 이런 것만 할 거니? 한씨가 상상했던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촌스럽게 왜 그러세요? 어머니 거도 사올게요. 그래요. 엄마 호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는 한씨의 돈 가방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한씨는 그런 아들 며느리를 황망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할머니 발이 아파 여기까지 와서 호텔에서 애만 보다가 돌아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이틀이 남아있긴 했지만 이대로라면 불 보듯 뻔했습니다. 참 괘씸했습니다. 게다가 쇼핑 가서 사오는 것이라고는 자기들 신발 그리고 사돈네 선물 전부 한씨의 돈으로 사면서 정작 한씨를 위한 건 단 하나도 사오지 않은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아주 물 만난 물고기들 같았습니다. 애도 맡길 수 있겠다. 공짜겠다. 베트남 여행은 자기들 둘만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더니 한씨가 원하는 건 단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따가 밤에 저랑 같이 야시장 가실래요? 한씨가 침대에 걸터앉아 팔짱만 끼고 있으니 아들이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한씨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여행 따로 할 거야. 한씨가 말하자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내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날려버릴 수가 없어. 내일부터는 너희는 너희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따로 다닐게. 말이 돼요. 한씨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하루 있었다고 무서움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에 한국 사람들도 정말 많아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엄마 혼자 어떻게 다니신다고요? 아들은 황당해했습니다. 알아서 할게. 나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어. 네, 가방 줘. 한씨는 아들이 들고 있던 돈 든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폐를 조금 꺼내서 주며 말했습니다. 자, 일단 이거 받아. 내일부터는 나도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너희도 우선 이걸로 좀 쓰고 내일부터는 부족하면 카드로 돈을 뽑든 해서 환전해서 써. 여기까지 와서 이러셔야겠어요.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카드로 돈 못 뽑으면 저희 땡전 한 푼도 없잖아요. 한씨의 기분보다는 당장 써야 할 돈이 더 문제인 듯 했습니다. 여행 잘 오셔서는 이해가 안 되네. 혹시 애들 좀 봐달라고 한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 그럼 내일부터는 봐달라고 부탁 안 드릴게요. 진짜 서운하게 왜 그러세요? 아들은 오히려 한씨에게 화가 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시장에도 같이 가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돈 내주셨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꼭 절 무시하시는 것 같네요.
돈도 읽어주면서 알아서 하라니 한 씨도 할 말은 많았습니다. 너희 엄마 미국 가려던 거 붙잡고 같이 베트남 오자고 했으면 엄마 의견도 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냐. 엄마한테는 애들 쫓아다니게 하고 너희만 그렇게 쇼핑하러 돌아다니면 어떻게 나한테 이 여행이 어떤 의미인데. 아니 그러면 미국에 가시지 왜 저희랑 여기 오셨어요? 쪼잔하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깟 돈 가지고 사람 우스워지게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도 어머니한테 맞추느라 여행 충분히 못 즐겼어요.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돈 가지고 쪼잔하게 한번 해볼까? 너희가 여기 와서 쓴 돈들 다 돌려줘. 그리고 호텔도 나는 따로 잡을 테니까 이 반값도 내 통장에 넣어. 현금은 없어도 입금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내일 돈 못 뽑으면 연락해라. 입금해주면 그만큼 줄 테니까. 그래도 타국에서 애들 데리고 돈 없이 돌아다닐 순 없으니까 말이다. 아니 어머니 그건 아니죠. 어머니가 호텔비 내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쇼핑한 거는 이거 얼마 안 해요. 그니까 얼마 안 하는 거 달라 이 말이야. 돈 가지고 쪼잔하게 한다며. 그러니까 너희 기대에 부응해 주겠다는 거 아니니. 아니 여행 데려와 준다더니 이렇게 내팽개치면 완전 사기죠. 비행기도 나는 따로 앉아서 갈 테니까 너희도 여행 잘해라. 애들 잘 챙기고. 그럼 나는 나가 볼게. 아들과 며느리가 붙잡았지만 한 씨는 그 호텔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길에 있던 한국인 가족에게 물어 한 골목 떨어진 곳에 있는 큰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체크인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도 그 한국인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현지에 있는 가이드를 구해 새로운 여행 계획을 짤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이제라도 돌아와라. 애들 때문에 우리끼리 다니기 힘들다. 엄마도 혼자서 어떻게 다니냐 했지만 한 씨는 걱정 말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반쪽이었지만 나머지는 한 씨가 원하는 대로 가이드와 함께 다양한 관광도 할 수 있었고 여러 베트남 음식도 먹을 수 있었지요. 남은 일정이 길지 않아서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래도 더 늦기 전에 결단을 해서 그나마 만족스러운 여행을 했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공항에서 만난 아들과 며느리가 한 씨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여행 다 망쳤어요. 애들도 힘들게 하고 왜 돈 못 뽑았니? 아니요 뽑긴 했는데 그러면 결국 애를 봐줄 사람이 없었고 돈도 아까워서 혼났다는 말이었겠죠. 한 씨는 있던 정도 다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계좌번호 알지? 와서 쓴 비용이랑 호텔비는 꼭 입금해 줘라. 비행기 값은 안 받을 테니까.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도 난리를 쳐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한 씨는 그런 아들 며느리를 모르는 척하고 따로 수속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가보지 못한 미국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 조금 서운하더라도 한 씨의 계획대로 했으면 사이가 틀어질 일도 없었고 여행의 후회가 남을 일도 없었습니다. 이내 한 씨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충분히 재미있었고 이번 여행이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아들 물려줄 생각 말고 한 씨의 인생도 충분히 즐기면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씨도 저밖에 모르는 아들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